5번째 문제, 책임 능력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책임 능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공부해 보신 분들 알지만 책임 무능력자, 행사 미성년자, 그리고 심신상실자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책임 감경을 하는 심신미약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2023년도 성진 문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책임 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판례 문제고요. 자,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뭐 정신적 장애,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끝났죠? 심신장애로 인하여 뭐 벌하지 아니하면을 감경한다. 자, 이거 좀 조문 문제 같고요. 3번은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행위, 충동 조절 장애, 뭐 이렇게 돼 있고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자, 4번은 10조 사망과 관련된, 그러니까 원인에 의해서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된 거고요. 쭉 보니까 뭐 그 적용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게 10조와 관련된 심신 상실, 심신미약, 그리고 원인에 의해서 자유로운 행위,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책임 능력은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적법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행위자가 그 적법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책임 능력이 있어야만 형사처벌하는 거고, 책임 능력 없는 자는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 능력이 뭐냐?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라고 우리 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찰 능력 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은 적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이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것은 적법과 불법을 구별했으면 이 사람이 불법을 이행하지 않고 이 적법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말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없으면 이제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법 조문을 보면 이제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책임 무능력자라는 것은 형사 미성년자, 그러니까 14세 되지 아니한 자, 심신상실자, 완전히 아까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 이런 것이 완전히 없는 자를 심신상실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를 심신미약자로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 심신미약자는 책임 무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 능력자입니다. 책임 능력자인데 얘는 정신 능력에 미쳐서 조금 책임을 감경해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입니다. 범행 시에 그래도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순간적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물 판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심신장애, 아까 뭐 정당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심신장애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보는 게 좋겠죠. 그래야 형이 감경해지거나 아니면 무죄 나거나 이런 것이니까. 자, 그러면 역시 판례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 변별 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 그러니까 의사결정 능력이죠. 이런 것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 해도 범행 당시에 이와 같은 사물 변별 능력, 행위 통제 능력, 그러니까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얘기는 유죄 판결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결정 능력, 이것이 없는 자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처벌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법조문을 가지고 문제화 시킨 것이죠. 그래, 10조 형법 10조 1항에 보니까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이것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자, 벌하지 아니한다, 이 의미는 책임이 조각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책임 단계에서 책임을 조각시켜서 무죄 이렇게 받는 것이죠. 근데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 이와 같은 이 능력과 이 능력이 미약한 자,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경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원래는 제시된 문건처럼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판사는 반드시 감경해 줘야 돼요. 그러나 지금 법이 바뀌어서 10조 2항이 바뀌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가 감경해주고 안 해주고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감경해주고 안 해주고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감경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형사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조문이 바뀌게 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조문이 원래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2번은 틀렸던 것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자, 실제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판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여성분,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 여성분인데 너무 잘 살아요. 아주 돈도 많고 너무 잘 살고 남편도 너무 잘 돼 있고 가정에 뭐 자식 걱정 없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절도로 계속 잡혀와요. 이분이. 자, 보니까 뭘 훔쳤는가 보니까 97년 2월 20일 날 서울 거기 남대문 쪽에 가면 남창동이라고 있죠. 여성 의류점에 가서 여성용 티셔츠 한 점을 절취했대요. 그리고 2098년 4월 달에 화장지 한 묶음, 이거 얼마 할까요? 이런 걸 훔쳤어요. 그리고 또 5월 달에 화장지 2묶음, 하기스 기저귀 2묶음, 세제 1개. 자, 이거 전부 다 보면 한 1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값어치들이죠. 이거 뭐 한 몇천 원 하는 것이고. 자, 이런 걸 훔쳤어요. 99년에 남창동에서 또 의류 훔치고 또 의류 훔치고 이랬습니다. 이거는 조금 나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분은 너무 잘 사니까 사실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이분이 이제 여기 생리 때만 되면 이와 같은 도벽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 법정에서 정신과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해서 진술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절도 행위는 도벽으로 일어난 것이라기보다는 비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충동 조절이 안 되어 통제불능에 이르고 절도를 함으로써 긴장이 해소되고 이런 증상으로 부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향후 3년간 정신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의사가 진단을 했고요. 본인도 이렇게 진술합니다. 시장에 나가서 여자 옷만 보면 꼭 필요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훔치게 됩니다. 저도 제 마음을 어떻게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짓 안 한다고 번번이 다짐을 하지만
월경이 나오면 귀에 혹이 나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충동이 생기는데 내 마음이지만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러면 이 심신장애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이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자, 원칙적으로 충동 조절상해,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친다 만다, 뭐 이런 것도 충동 조절 장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충동을 조절 못하니까 절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길거리에서 싸움하는 것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데 꼭 싸우는 사람들은 싸운단 말입니다. 그 싸우게 되면 그 자제하는, 조절하는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또는 뭐 행동적인 것을 통제하는 능력, 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도 다 충동 조절 장애냐? 이런 것이 이제 논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충동 조절 장애라면 심신 장애니까 무죄나 다 뭐 형을 깎아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정의관념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이 이제 논점이 돼서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충동 조절 장애와 같은 이런 것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매우 아주 심각해서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여성분 결국은 이제 심신장애로 인정돼서 무죄받았던 그와 같은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조 사망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그 적용 대상이 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10조 사망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10조 사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험의 발생을 미리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들 전 2항은 아까 봤죠? 10조 1항 심신상실, 10조 2항 심신미약이었습니다. 그러면 행위를 나쁜 짓 해놓고도 나 심신상실이야, 심신미약이야 이러니까 무죄 받거나 아니면 뭐 절반으로 깎아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규정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술이 엄청 마시고 술을 만취한 상태에서 저 원수 같은 놈 죽이면 나 형이 깎이거나 나 무죄 받을 수 있겠네. 그래서 술을 엄청 마시고 그 사람을 내가 만취된 상태에서 그 사람 만나서 칼로 찔러 죽였다. 이걸 봐준다면 이거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위험 발생,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예견하고 내 스스로 자의로 술을 엄청 마셔서 나를 심신상태에 빠뜨리면 이런 경우에 전 2항 심신상실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원래대로 유죄 판결을 때리겠다는 것이 10조 사망의 규정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예견하고라고 되어 있죠. 예견하고. 그러면 이건 예견한다는 것은 고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의. 근데 고의 말고 과실도 있죠. 과실. 과실은 주로 이제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견 가능성이 있는 상태, 이걸 이제 과실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문헌에는 고의만 적어놨어요. 예견하고만 적어놨는데, 이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이걸 이제 10조 사망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하는데,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이 10조 사망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논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견하고라만 적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과실에 의한 원자행위. 자, 과실에 의한 원자행위. 이것이, 그럼 10조 사망에 포함되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었는데, 그와 같은 판례가 바로 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어떤 연예인이 그 술이 만취가 돼서 시골길을 가다가 여성을 치었어요. 그리고 그 여성을 산 깊숙한 데까지 시체를 버리고 다시 이제 자기 차에 와서 그 운전대를 잡았는데 너무 피곤해서 거기서 잠을 잤어요. 근데 이게 그 시골길에 잠을 자고 있으니까 경찰관이 가다가 이제 음주운전로 이제 적발한 그런 사건인데, 자, 이거 이분은 법정에서 잡혀서 나 심신 장애 상태였다, 심신 상실 상태였다, 이걸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근데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실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낸 것은 과실범이죠. 과실치사, 과실치상이라고 하는데,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네가 심신상실 상태는 맞는데 10조 사망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10조 사망을 적용해서 너는 심신 상실 상태라 하더라도 과실에 의한 원자행위에 해당하니까 이 10조 사망을 적용해서 형사처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라고 돼 있었는데, 조문에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돌아가 볼까요? 그러니까 예견하고 여기 속에 예견 가능성,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것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실에 의한 원자행위도 10조 사망을 적용해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쭉 책임능력에 관한 문제.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을 감경한다가 아니고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었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과실이 포함됐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신을 심신장애에 빠지게 한 후 그 상태에서 범행을 하는 경우 책임 능력자의 행위로 취급돼서 그냥 유죄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죠. 자, 이상 책임 능력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